위한 서버리스 호스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컴퓨터공학 전공 19학번 박나희이고 AWS 스튜던트 클럽 이화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차는 최근까지의 프론트엔드 개발 트렌드를 좀 여태까지 웹 호스팅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양한 서버리스 호스팅 방식들, 비단 AWS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서버리스 호스팅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드리고, 이제 서버리스 호스팅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저는 이제 가영님과는 다르게 하나를 좀 딥하게 실습하기보다는 정말 개괄적으로 이런 게 존재한다, 이런 걸 이럴 때 쓸 수 있다에 중점을 둔 거라 사실상 내용적으로 좀 전문적이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라이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한 마음으로 이런 게 존재하는구나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전통적인 프론트엔드 개발 트렌드에 있어서 뭔가 전통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의 개념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과거의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웹서버를 프로비저닝하고 상태 유지가 필요한 스테이트풀한 서버-사이드 템플릿 엔진을 이용해서 뭔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창 많이 쓰이는 리액트 같은 것이 아닌 보조적인 역할로 jQuery를 사용하는 게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JSP, PHP, jQuery를 이용한 구성을 해왔는데, 이거를 이제 아키텍처로 보자면 대강 이런 구조였어요. 브라우저가 있고 웹서버가 있으면 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요청을 해요. 페이지를 요청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브라우저에서 서버가 HTML 파일을 받아서 뿌려주는 형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계속 서버에 요청을 보내야 하는 형태였고, 전체 페이지를 매번 이렇게 다시 받기 때문에 서버에 부하가 오기 되게 좋은 형태였어요. 그리고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디폴트로 초기에 흰 화면에서 index.html 같은 HTML 파일이 뿌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 규모가 커질수록 한계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페이지를 리로드하기 때문에 페이지당 리로드하는 식이 이제 전통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의 페이지 라이프 사이클이었어요. 근데 최근의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되게 앱 같은 부드러움이 있는데 죄송해요. 잘못 눌렀어요. 네, 그게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등장으로부터 부드러운 앱 같은 이제 UX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무조건 처음에 HTML을 받고 전체를 이제 서버로부터 받아오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서버로부터 HTML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렌더링하는 형식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HTML의 모든 내용이 다 있는 채로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HTML이 그냥 CSR 환경에서는 이런 아무것도 없는 HTML이 먼저 가고서,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렌더링하는 구조가 한때 또 트렌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많이 아시다시피 Vue.js나 React.js 같은 경우에도 이런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렌더링하는 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들이고, 한번 페이지가 로드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더라도 페이지가 리로드 되는 게 아니고 단지 이 JS로 되어 있는 UI 컴포넌트를 업데이트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앱과 같은 부드럽고 예쁜 UX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페이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HTML 위에 자바스크립트를 계속 로드를 하는 건데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너무너무 커져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초기 로딩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맨 처음에 결국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빈 껍데기 HTML이기 때문에
검색 엔진이 이거를 읽을 수가 없어요. 얘는 처음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이 dist.web.js가 뭐지? 얘는 뭘 담고 있는 거지? 검색 엔진이 크롤링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전통적인 구조를 어느 정도 가져올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가져오게 된 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 SSR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완전 전통적인 형태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어떻게 보면 장점을 최대한 묶은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SPA 단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TML을 먼저 빈 껍데기를 로드하고 JS로 그 다음에 계속 패치를 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절대 최적화될 수 없는 구조였고, 그리고 상태를 보관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HTML 빈 껍데기를 가지고 결국 로드를 계속 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태를 보관할 수 없었는데, 이제 적절하게 어떠한 것들은 서버에서 가져오고 어떤 것들은 클라이언트에서 불러야겠다라고 해서 나온 형태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에요. 이 경우에는 결국 대시보드든 콘텐츠든 페이지를 요청하면은 어느 정도 틀이 있는 HTML 파일을 서버에서 던져줘요. 그 대신 이제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렌더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형태를 통해 초기에 완전 빈 HTML이 아닌 어느 정도 구조 있는 HTML을 받으면서 동적으로 제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가 UI 컴포넌트를 업데이트 시키는 이런 형태가 대부분의 프로덕션 환경에서 최근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최근에 정말 최근에 업데이트된 리액트 사항을 보면은 이제 이거를 단지 페이지 단위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컴포넌트 단위로 서버에서 렌더링 할 수 있도록 막 서버 사이드 컴포넌트, DB에 접근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컴포넌트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뭔가 웹페이지를 프론트엔드에서 호스팅을 하더라도 단지 이게 브라우저 서버뿐만이 아닌 서버를 어느 정도 서버랑 함께 가는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을 해주는 형태가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유명하고 자주 쓰이는 프레임워크가 이 리액트.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동 빌드 및 배포를 되게 쉽게 제공을 해주는데, 특히나 버쉘 같은 경우에는 Next.js를 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Next.js에 최적화돼 있어요. 그래서 Next.js를 바탕으로 한 SSR,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정말 잘 제공을 해주고 있고, 정적 사이트 역시 Next.js도 정적으로 호스팅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Next.js나 개츠비 같은 정적 사이트도 되게 잘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캐싱할 수 있는 CDN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빠른 콘텐츠 제공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엣지 컴퓨팅도 자체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넷플리파이도 되게 비슷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똑같이 이제 연동하면 바로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를 빌드해주고 배포해주고 통합되어 있는데, 이제 넷플리파이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버쉘에 비해 조금 더 SSG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실상 이거는 Next.js만을 특별히 잘 제공한다는 아니고, S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플리파이 펑션을 통해서 이런 인터페이스는 제공을 해주지만 추가적인 설정이 많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넷플리파이는 좀 더 버쉘보다는 SSG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두 개 도대체 뭐 쓰지? 하고 보면은 그냥 블로그 찾아보면 이런 무료 평가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비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굉장히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규모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된다 정도이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되게 또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게 클라우드플레어 페이지스예요. 사실 클라우드플레어는 원래 그 웹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이랑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CDN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다양한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결국에 버쉘과 넷플리파이처럼 자동으로 연결해서 빌드할 수 있게 되게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
좀 후발주자로 나와서인지 되게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에 범위가 넓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얘네가 원래 CDN 네트워크 자체를 전문적으로 하던 플랫폼이다 보니까 정적 사이트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고, SSR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는 제공하지 않지만 클라우드플레어 월커라는 애랑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플레어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버쉘과 넷플파이어는 조금 다르게 완전히 웹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뒤에 AWS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방화벽을 설정할 수 있게 보안적인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 선을 넘어서 조금 더 여러 서비스의 통합이 필요하다면 클라우드 플레어도 AWS선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 최근에 나와서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다 깔끔하게 CSR, SSR, SSG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서버리스 호스팅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AWS는 도대체 뭘 해야 하지 싶은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AWS는 사실 웹 어플리케이션에만 최적화된 어떠한 서버리스 호스팅 플랫폼도 아니고 정말 모든 I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커다란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AWS로 이런 걸 제공을 하려면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정말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 서버리스의 호스팅 아키텍처를 맞추고 이번 발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리스를 중심으로 했을 때 어떠한 아키텍처가 가능한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상 AWS는 뭔가 정해진 서비스가 없이 어떻게 이거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누군가는 이거 막 파게이트 이런 거 쓰는 것까지 서버리스라고 볼 수 있지라고 하는 반면, 그거는 뭐 컨테이너적인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서버리스는 아니지, 이런 식으로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 서버리스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고, 컨테이너에 대한 지식이 사실상 거의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버리스를 사용한다 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클라우드 프론트랑 S3 버켓이에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렌더링을 하거나 정적 사이트를 생성하는 경우에 사실상 이거는 정적인 페이지를 호스팅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정적인 거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클라우드 프론트랑 S3 버켓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오리진 어세스 아이덴티티 설정을 통해서 클라우드 프론트로만 S3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정적인 페이지를 호스팅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사실 HTTPS를 붙인다던가 캐시를 설정한다던가 하면은 추가적인 설정이나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아키텍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면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앞에다 두고 API 게이트를 프록시 API로 설정을 해서 리퀘스트 페이로드를 람다 그대로 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어떻게 해서든 정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약간 서버리스지만 서버의 역할을 해줄 애가 필요한데, 그렇게 서버리스 서비스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AWS에서 생각할 수 있는 서비스가 람다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프론트를 앞에 두고 API 게이트웨이를 프록시 API로 설정을 해서 리퀘스트 페이로드를 그대로 람다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API 게이트웨이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Next.js나 Next.js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람다에서 실행할 수 있는 빌드 모드도 제공을 하고 있고, 사실상 클라우드 프론트 자체에서 람다 엣지를 직접적으로 불러서 렌더링하는 방식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서비스마다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살짝씩 지기는 하는데 대략적으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구조를 가져갈 때에는 이런 아키텍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적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면은 사실상 좀 통신량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정적 파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S3에 배치를 함으로써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패스별로 조정을 하는 등 살짝은 이 통신량을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것도 좀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프론트 개발을 하던 사람들은 그냥 버쉘에 GitHub만 연결하면은 호스팅이 되고 넷플리파이나 클라우드플레어 페이지나 GitHub만 연결하면 이렇게 제공을 해줬는데 사실상 이런 식으로 서버리스 웹 호스팅 아키텍처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도 클라우드 프론트도 알아야 되지, S3 부켓도 알아야 되지, 아무리 많이 추상화된 서비스라고 해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AWS에서 비교적 최근에 조금 더 추상화된 호스팅 서비스들을 냈어요. 그게 이제 앰플리파이랑 앱러너라는 애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프론트엔드를 주로 개발하던 사람이 가장 익숙할 UX를 가진 건 앰플리파이 호스팅이에요. 앰플리파이 호스팅은 버션이나 넷플리파이나 뭐 클라우드 페이지처럼 그냥 GitHub를 연결하면 호스팅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이 내부적으로는 SPA, 즉 CSR 같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나 정적 사이트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적으로 S3랑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하나하나 다 보는 게 어려우니까 앰플리파이라는 추상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 거예요. 사실 이건 장점은 일단 쉬워요. 그냥 연결하면 되니까 되게 쉬운데 문제는 클라우드 프론트랑 S3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클라우드 프론트나 S3 대시보드에서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추상화된 계층이 있는 만큼 그 내부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 좀 더 간편한 호스팅이 필요하고 앰플리파이 내부에서 제공해 주는 걸로 충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앰플리파이를 사용해 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사실상 SSR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제공이 안 됐는데 이제는 Next.js 같은 경우에는 SSR도 제공을 해줘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아마도 람다를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추상화된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튼 연결하면은 호스팅을 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도메인 그 AWS 내부에서 사실상 HTTPS 설정이나 도메인 설정이나 뭐 라우트 54 이런 걸 원래는 다 따로따로 해줬어야 됐는데 앰플리파이 콘솔 내부에서 그런 서비스도 다 통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버쉘 같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추상화된 이런 서비스가 나왔고 근데 사실상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Next.js로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뭔가 Node.js나 파이썬 서버를 바탕으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 코드 베이스를 구성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앱 러너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사실상 이거는 조금 더 컨테이너 영역 쪽에 맞닿아 있는 아이긴 한데 원래는 이런 구조를 짠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AWS 파게이트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한 단계 더 추상화해서 뭔가 ECS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이런 식으로 아예 빌트인된 프레임워크가 아니더라도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얘네가 제공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앱러너 같은 경우에는 코드 레포지토리나 컨테이너 이미지 레포지토리에서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고 트래픽 요구 사항에 따라 자동으로 확장되므로 뭔가 고정된 인프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인프라 관리, 운영 체제 또는 런타임에 대한 걱정 없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이런 코드 베이스를 바탕으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구성하는 게 흔하진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런 또 한 계층 추상화된 서비스를 비교적 쉽게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강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떠한 아키텍처로 이 프론트엔드를 어떻게 잘 배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가 지향하는 5가지 목표를 AWS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빠른 배포, 우수한 성능, 효율적 인프라, 탄력성, 보안. 되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5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서버리스 호스팅을 할 때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서버리스 호스팅을 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프론트엔드 설계 및 디자인 패턴을 확실히 정의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여튼 간에 이 렌더링 방식에 따라서 아예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패턴을 확실히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하고 앱을 확장한다던가 추가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 이제 이 구성으로 얼마나 갈 수 있을지를 고려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상 어떠한 배포 서비스를 사용할지보다 일단 어떻게 어떤 구조로 프론트 앱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해야 하고 그리고 개발 시작과 동시에 이 디자인 패턴에 맞춰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나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서버와 디자인과 함께 협업을 해야 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 페이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에 맞게 최적화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여야 하고 그리고 사실상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되게 동일한 환경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고려해서 최적화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서버리스 호스팅이 결국에는 다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예시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나 뷰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즉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렌더링 되는 딱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이미 빌드를 했어요. 근데 이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검색 엔진에 걸려야 되는데 싶어서 오타가 있네요. 오픈 그래프 메타 태그들을 렌더링해서 SSR로 호스팅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SEO가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어떠한 호스팅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거는 그러면 넥스트.js로 한번 마이그레이션을 해볼까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넥스트.j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순간 SSR 호스팅을 정말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넥스트.js는 지금 어디서도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작 이 SEO를 위해서 갑자기 넥스트.j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건 너무 품이 커요. 그러면 이제 앰플리파이를 어떻게 써볼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앰플리파이의 최대 단점은 맨 처음에 이 웹 아키텍처, 즉 이게 뭐 SSR일지 CSR일지 이런 게 정해진 상태로 일단 호스팅이 되면은 그 형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앰플리파이는 엄청나게 추상화 계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를 제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앰플리파이로 배포를 했으면 앰플리파이로 배포한 건 일단은 버려야 하고 이 자체에서 딱 이것만 하면 좋겠는데 싶을 때 이제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게 람다예요. 그 람다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제 람다 엣지에서 함수를 작성해서 오픈 그래프 태그들이 담긴 HTML로 렌더링하도록 추가를 해주면 굳이 우리가 코드 베이스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SEO를 제공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제 기존의 앰플리파이로 배포를 했다고 하면은 초기에 선택한 렌더링 타입을 바꿀 수 없으니까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랑 이걸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포 방식을 바꿔야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코드를 바꾸는 것보다 배포를 바꾸는 게 간단하기 때문에 람다 엣지를 부르는 케이스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만든 정적 사이트에 SSG 사이트에 특정 사람들만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싶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이 케이스에 대해 저는 딱 2가지를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가연 캡틴한테 커다란 잘못을 해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좀 멋들어지게 하려고 정적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영 캡틴이 어디서든 이 페이지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나 들어가면 이것 좀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우니까 뭔가 '아 비밀번호 같은 걸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엔 이제 앰플리파이에서 빌트인으로 제공해 주는 액세스 제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앰플리파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뭔가 페이지에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걸 오로지 비밀번호로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앰플리파이에서 그냥 비밀번호 설정하면은 그 페이지에 들어갈 때 무조건 비밀번호를 넣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면 그 비밀번호를 뭐 가영한 사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주면은 이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솔직히 이런 케이스가 흔한 케이스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특정 사람들만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회사 내부에서 공유되는 페이지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회사의 IP 주소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경우가 사실은 대체로 더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하고 이 IP 어드레스를 제한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제한하고 싶고 이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WAF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초반에 구축을 해야 이 파이어월을 붙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는 AWS랑 클라우드플레어 페이지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앰플리파이로 초반에 배포하는 게 아니라 AWS의 람다 펑션을 사용한다든가 클라우드플레어의 페이지스를 이용해서 일단은 배포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 파이어월을 여기다 얹어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 애초부터 이 서비스를 사용할 확장성을 고려해 두고 AWS나 클라우드플레어를 사용하는 편이 좋겠죠. 왜냐하면 다른 걸로 배포하면 이걸 막기 위해 또 다른 새롭게 호스팅을 바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사이트를 호스팅을 하려고 할 때 '아 이런 케이스랑 이런 확장성을 생각해야겠다.' 혹은 이렇게 뭔가 호스팅 방식을 바꾸거나 사이트의 성격을 바꾸고 싶을 때 코드 베이스를 바꾸는 것보다 배포 방식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어 '경제적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뭔가 호스팅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3은 시간은 없는데 빠르게 넥스트.js 페이지를 호스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빌드 시간이 엄청 길어요. 왜냐하면 코드 베이스가 됐다 큰 상황인데 빠르게 일단 이걸 호스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사실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게 넥스트.js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모든 곳에서 다 되게 쉽게 호스팅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해 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전에 AWS 관련 그런 서밋 같은 데 가서 들었던 건데 실제로 넥스트.js 빌드 시간이 정말 긴 넥스트.js를 페이지를 호스팅할 때에는 버쉘이 정말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여튼 버쉘이 넥스트.js를 만들었기 때문에 버쉘이 빌드 시간이 진짜 압도적으로 빠르다고 합니다. 진짜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앰플리파이랑 버쉘을 비교했을 때 앰플리파이에서 빌드 시간이 10분 걸린 게 버쉘에서 1-2분 만에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시간 없는데 엄청 코드 베이스가 큰 걸 해야 된다 하면은 유료 버전일지라도 버쉘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뭔가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스팅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프론트엔드 서비스를 호스팅할 때 프론트엔드 설계 및 디자인 패턴을 확실히 정의하고 이제 그 방식은 CSR, SSR, SSG 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식으로 확실히 정의를 하고 개발 시작과 동시에 프론트엔드의 디자인 패턴에 맞춰서 최적화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그때 이제 확장성과 이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고려해서 다양한 배포 서비스들을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내부에서 서비스를 선정할 때 매니지드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엄청나게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다 딥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이걸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무언가 배포해야 할 때 이게 가장 쉬워서 이게 다 쓰니까가 아니라
고민해야 할 요소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프론트엔드도 배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프론트엔드는 너무너무 쉬운 배포 툴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뭔가 무지성으로 배포하기 쉽다고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엔드의 이런 구성과 디자인 패턴에 맞춰서 충분히 고민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배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